건강하고 행복한 소시 오늘 토요일 세 번째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앞선 영상들에 임영웅님의 또 쾌거 소식 많이 올려놨으니까요. 혹시 못 보신 분들 계신다면 바로 시청 한 번씩 해보시길 부탁드리는데, 저만 해도 오늘 휴일이라서 날씨 너무 좋아서 정말 밖에 많이 돌아다닌 것 같은데요. 아마 우리 수호천사님들도 비슷하시지 않았을까. 이럴 때 햇빛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흡수된다라고 하는 우리 몸의 필수 요소인 비타민 D 섭취를 많이 하셨길 바랍니다. 네, 햇빛만 잘 쬐도 건강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우리 수호천사님들도 건강하셨을 주말이시길 바라고, 자, 바로 오늘 토요일 저녁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주말임에도 변함없이 임영웅님의 쾌거 소식들이 여러 개 올라왔습니다. 브랜드 평판에 대한 이야기도 올라왔지만요.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를 끌고 있는 건 뭐니 해도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My Little Hero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My Little Hero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해도 지겨운가요? 아니죠. 해도 부족하죠. 자, 해도 부족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My Little Hero에 대한 이야기 한번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많은 포스터를 통해서 공개된 사실처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My Little Hero는 아시다시피 LA 현지에서 임영웅님이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있었던 많은 에피소드를 다양한 형태로 모아놓은 겁니다. 제가 이 루트 66에 대한 이야기를 또 정리해서 올렸는데, 또 다른 채널에서 잽싸게 함께 올린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야기가 저 혼자만의 분석이라 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번 My Little Hero가 단순하게 콘서트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는 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들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분석 속에서도 임영웅님의 다양한 편이 준비되어 있지 않겠나.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LA 때 임영웅님을 여러 군데에서 목격했지 않습니까? 이 파머스 마켓 같은 경우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가 정리해드렸던 것처럼 파머스 마켓인지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 거리의 형태라던가 임영웅님이 당시에 목격됐었던 모습을 보면 이 사진 속에 착장하고 똑같은 걸 볼 수가 있어요. 더불어서 이 파머스 마켓에서 목격된 임영웅님의 모습 말고도 현지 방송사에서 무단으로 쳐들어가서 찍었던 임영웅님의 모습, 뉴스 방송도 탔었죠. 사실 많은 팬분들이 속상해 하셨던 장면이기도 하지만, 임영웅님에게 사전고지 없이 그렇게 들이닥치는 건 결코 좋은 행동이 아니죠. 어찌됐건 그 모습마저도 임영웅님의 예능 방송 프로그램에 잘 잡혔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팬분들 사이에서도, 그리고 제 예상에서도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느냐? 이 My Little Hero에 과연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만이 등장하냐라는 겁니다. 아니, 소식이 뭔 소리예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자, LA 현지에서 임영웅이 혼자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걸 많은 분들의 증언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당시 때 임영웅님의 어머님과 할머님을 목격했다라는 팬분들의 증언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임영웅님의 이번 예고편에 보면 어머님하고 할머님의 모습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예능 5부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임영웅님의 이런 일상적인 모습도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단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 이렇게 영웅시대 분들이 현장에서 함께 있었던, 임영웅님인지 모르고 이렇게 다 뒤돌아 계신 거잖아요. 임영웅님의 팬분들 뒤에 몰래 가서 서 있었던 요런 장면까지도 카메라에 세세하게 담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이후의 비하인드는 임영웅님이 이 뒤쪽으로 엄청나게 막 뛰어가서 차량을 타고 빠져나간 거 다 알고 계시죠? 여기에서 이렇게 방송사가 오는 걸 보고 임영웅님이 탁 빠져나가는 그 모습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런 세세한 모습까지 예능 방송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머님과 할머님에 대한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 요번 임영웅님의 시축 행사 때 어머님이 이렇게 목격된 거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이걸 영상으로 전달해도 드렸었는데, 이때 임영웅님이 어머니를 촬영하는 것 같은 모습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당시 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거 혹시 임영웅님의 어머님이, 이거 보이시죠? 이 카메라를 이렇게 얼굴에 대고 촬영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이게 그냥 카메라가 아니라 굉장히 큰 카메라, 방송용 카메라란 말이죠. 저는 이 당시 때 이제 시축 행사장에서, 현장에서
임영님의 어머니가 이렇게 전광판에 크게 나타나셨던 건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이후에 카메라로 촬영하는 모습만 있을 뿐, 임영님의 어머님이 어디에서 등장했다라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이런 모습들을 살펴보면 아무래도 임영웅님의 어머님이 등장한 건 확실한데 이 영상이 임영웅님의 유튜브에 차후에 공개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여기 보시면 임영웅님의 할머님도 결국 임영웅님 유튜브에 등장을 했어요. 근데 이때 희한했던 거는 할머님도 현장에 계셨고 어머님도 현장에 계셨는데 할머님만 이 유튜브 채널에 등장을 했단 말이죠. 임영웅님의 어머님의 얼굴을 사실 전국에 계신 분들이 할머니와 더불어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등장하시지 않을까 싶었는데 할머님만 등장하시고 어머님은 나오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이 목격담에 따르면 임영웅님의 요 LA 현장에서 임영웅님의 어머님이 목격됐다라는 이야기, 할머니도 함께 있었다라는 이야기, 다양한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LA 콘서트 첫날에 목격된 게 아니라 공연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한국으로 귀국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막 목격되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100% 실체는 아직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임영웅님의 어머니가 목격됐다, 할머님이 함께 있었다라는 이야기는 현장에서 굉장히 많아서 임영웅님이 이렇게 시축 행사장에도 어머님과 할머니를 함께 모시고 가는 걸 보면 아마 이 LA도 관광 차원에서 임영웅님이 가족분들과 함께 현장에 가지 않았겠냐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임영웅님의 어머님과 할머니가 이 영상 속에 이렇게 짧게 등장할 가능성도 상당히 존재하지 않나. 어머님도 오랜만에 얼굴을 드러내게 되시지 않을까. 많은 예측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어찌됐건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LA 현지에 어머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거는 거의 확률이 높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어디를 가나 좋은 곳이라면 LA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관광으로 가기에도 너무나 좋은 나라인데 여기에 콘서트까지 함께 했고 임영웅님의 첫 미국 콘서트잖아요. 아마 어머님과 할머니가 함께 있었을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모습들이 만약 예능 프로그램에 담겨져서 출연을 했다면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에 대한 내용도 상당히 궁금할 것 같아요. 인터뷰 형태일 수도 있고 임영웅님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함께 이런 관광지를 거니는 모습이 등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일상적인 모습도 함께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나. 카메오로 기습 출연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어머니에 대한 이런 애틋함과 팬분들의 애정은 굉장히 큰데 또 이 어머니라는 키워드를 주제로 제가 몇몇 영상을 찍었었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조금 보여드리면서 한번 이야기 드려볼게요. 이날 이때까지 임영웅님이 이렇게 단단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사실 제가 어제는 할머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임영웅님의 어머님이 가장 큰 영향력을 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임영웅님의 어머님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에게 진심을 담아서 전달했던 속마음을 고백한 편지 내용이 있어요. 소씨가 얼마 전에 이렇게 쇼츠 영상으로 만들었거든요. 아니 가짜뉴스 하는 사람들 기여할 거면 이렇게 좀 좋은 내용을 하면 더 좋을 텐데 어찌됐건 이 영상이 무려 43만회나 나온 영상입니다. 쇼츠 영상으로. 이 영상의 이 어머님에 대한 편지 이야기 들어보면서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웅에게 아들 안녕? 카톡으로만 연락하다 편지를 쓰니 어색하다. 1991년 6월 16일 나는 그날을 잊지 못해. 3일이나 진통을 겪고 너를 낳으려고 분만실에 들어갔는데 글쎄 간호사님이 너희 아빠를 아무리 불러도 아빠가 어딜 가고 없는 거야. 결국 엄마는 아빠 없이 너를 혼자 낳았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할머니를 모시러 간 사이에 너가 나와버린 거야. 엄마가 치료를 끝내고 병실에 올라가 보니 아빠가 갓 태어난 너를 옆에 꼭 끼고 잠들어 있더라고. 사랑스럽게. 그 뒤로 아빠는 너한테서 눈을 항시도 떼지 않으셨어. 심지어 엄마가 너 목욕시키다가 잠깐 떨어뜨릴 뻔했다고 다시는 너의 목욕을 못 시키게 했다니까.
그 뒤로 목욕은 늘 아빠 담당이었어.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는 그렇게 아빠, 엄마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단다. 그날이 아직도 생생한데 언제 30년이나 흘렀을까? 세월 참 빠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2편입니다. 영웅아, 엄마에게 와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똑똑한 엄마에게 많은 행복을 가져다준 아들에게 한없이 감사하단다. 어느 무엇을 가져다 주어도 너보다 소중하고 귀한 것은 없으니 늘 건강관리 잘하면서 활동하길 바래. 바쁘게 생활하는 게 안쓰러우면서도 너가 그토록 바라던 꿈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참 대견해. 엄마는 아들 덕에 복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 덕분에 매일매일 감사하게 지내고 있지만 이럴 때 늘 말했듯 겸손과 초심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어주길 바랄게. 가끔 하늘도 보고 주변도 돌아보는 삶을 살았으면 하는 게 엄마의 마음이야.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는 임영웅의 엄마라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고 고마워. 앞으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살아보자 우리 아들. 사랑한다 건혜. 30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 2020년 6월 16일 꽃보다 예쁘다 한 엄마가. 자, 들어보시니까 참 임영웅님의 어머님의 바람처럼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너무나 잘 성장했다 라는 걸 많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초심을 잃지 않고 주변을 돌아보는 그런 바른 인성의 사람으로 꾸준히 성장해 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임영웅님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그렇게 끊이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임영웅님에 대한 미담을 계속하여 말해주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도 끊이지 않는 걸 보면 결국 이런 어머님 밑에서 자라온 임영웅님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올바른 어머님 밑에서 올바른 아들이 성장했다. 이런 식으로 좀 저는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바른 인성과 스타성을 겸비한 전무후무한 가수를 우리는 매일같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지루할 구간이 없죠. 탈출구가 없는 바로 덕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임영웅님의 소식 오늘 오후에도요. 두 번째 영상을 통해 소식가 숨가쁘게 쉬지 않고 전달 드릴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밍 투표 활동과 더불어서 임영웅님의 어머님 못지않게 소식을 살뜰히 길러주신 저희 어머님의 수호맘 채널도 많은 사랑과 관심 그리고 시청도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우리 오늘 영상에서 곧 만나도록 해요. 제가 어머니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영웅님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 생생한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어머니께 따로 말씀 안 드리고 지금 한번 전화를 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한번 해 볼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영웅님의 찐팬이 맞는지 그리고 평소 영웅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번엔 뽕뉴스가 아들로서 한번 직접 이 생생한 영웅님의 팬으로서 말씀하시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담아볼까 합니다. 그럼 바로 한번 전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가 가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아들입니다. 웬일? 다른 게 아니고 엄마가 평소에 이제 임영웅이라는 가수를 좋아하니까 이걸 또 우리 구독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있고 또 이게 엄마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가 막 나와. 그래서 팬이 아니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평소에 이제 그 임영웅이란 가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내가 질문지를 몇 개 준비를 했는데 이걸 제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어봐. 이거를 이제 팬으로서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임영웅을 언제부터 좋아했는가? 임영웅 그 미스터 트롯 나왔을 때
처음에 봐도 그때 임영웅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임영웅이란 가수를 전혀 몰랐어. 나는 몰랐는데 그 처음에 나와서 바램이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야. 바램? 그래서 바램, 노사연의 바램 노래를 부르는데 그 순간에 그 노래를 부르면서 중간에 막 이렇게 한참 클라이막스 올라갈 때 그 노래를 부르는데 그 가사가 옛날에 노사연이 바램을 부를 때 그 노래를 알긴 알았는데 그 가사가 귀에 탁탁 꽂히면서 그 임영웅이가 노래하는 그 모습이 너무 잘하는 거야, 하여튼. 노래를 너무 그래서 잘했다. 노래를 너무 잘하고 엄마한테 탁 꽂히는데, 뭐라 그럴까, 하여튼 딱 그거 꽂히는 그 순간이 좀 충격이었어. 그래가지고, 그때 임영웅이라는 가수를 처음 알았어, 엄마가. 바램으로. 바램으로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야. 이게 막 고음 올라가는데도 너무 매끄럽게 노래를, 엄마 마음을 다 막 꽂히는 것처럼 노래를 해서, 그때부터 이제 그 미스터 트롯 나올 때, 그 임영웅이 노래 부르는 노래를 이제 계속 그때 보기 시작했지. 원래 엄마가 이 발라드를 좀 좋아했잖아. 발라드를 별로 좋아했지.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하여튼 미스터 트롯 가수인데, 약간 발라드의 그 느낌을 느끼면서, 하여튼 뮤지컬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 목소리가 하여튼 너무너무 좋아졌어. 그래가지고 그때 임영웅이랑 같이 처음 알았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는, 여러 군데서 나왔다는데 엄마는 그건 한 번도 못 봤거든?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너무 좋았었지. 그러면 엄마가 듣기에는 그 임영웅이란 가수의 노래 중에 가장 크게 이제 와닿은 노래가 바램인 건가? 아니, 그거는 이제 처음 내가 임영웅이를 봤을 때 그 노래를 너무 잘 불러서 임영웅이라고 하는 그 가수에 관심을 가졌었고, 네. 정말 좀 약간 뭐라 그럴까, 정말 가슴에 와서 딱 꽂히는 그 노래는 그 노래가 아니고, 마지막에 그 배신자라는 노래, 마지막에 아마 결승 때 아마 불렀지 싶어. 맞아요. 배신자 불렀죠. 그 노래를 부를 때 정말로 너무너무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 노래였거든. 왜냐면 너는 잘 모르는데 옛날에 엄마 아빠, 그러니까 외할아버지, 너 외할아버지가 옛날에 그 배신자라는 노래를 굉장히 좋아했거든. 근데 그 배신자가 옛날 노래잖아. 그렇죠. 근데 그 노래를 임영웅이라는 그 젊은 가수가 그 배신자는 노래를 부르는데 신선한 만도 있지만 엄마가 제일 가슴에 와 닿았던 거는 뭐였냐면 그 엄마가 이제 결혼을 해서 너를 낳아서 그때 3살 땐가 4살 때 그때 이제 좀 결혼하면서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아빠도 직장을 좋은 데 가고 안정적으로 일단 니하고 나하고 둘이 살았을 때 있었잖아. 둘이 살 때? 둘이 살 때 그때 이제 굉장히 이제 그 결혼하면서 굉장히 편안한 생활을 했었거든. 근데 이제 외할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셨잖아. 그렇죠. 엄마가 학교 다닐 때 돌아가셨을 때 엄마가 어리니까 외할아버지가 많이 아파서 돌아가시면서 뭔가 요구할 때 해준 게 하나도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결혼을 해서 그 어느 날 그 저녁에 엄마가 너무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외할아버지 생각이 확 나면서 너무너무 슬펐던 적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외할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엄마가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는데 일찍 돌아가셔서 너무 가슴이 아픈 적이 한 번 있었어. 그랬는데 그 임영웅이 이제 나와서 그 배신자 노래를 부르는데 엄마 기억으로는 그때 아마 그 임영웅 결승 때 그날 아버지 제사였다는 것 같더라고. 맞아요. 아버지 기일이었어요. 제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임영웅이 그 노래를 부르면서 막 슬픔을 막 누르면서 부르는 그 마음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어쨌든 결승까지 올라왔을 때 무명에서 그 아빠가 만약 옆에 있었다라면 이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그 마음 그리고 너무 애틋하게 아버지가 생각나는 그 아쉬운 이런 마음들이 그 마음이 엄마가 너무 공감이 가는 거야. 그래서 그 노래가 막 이 울음을 참으면서 그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 가슴이 막 미어지는 거야, 막 그게. 그러면서 운명처럼 그 임영웅이라는 가수가 엄마한테 팍 파고 들어오는데 그 엄마가 또 임영웅이를 혼자 젊어서 키웠잖아. 그렇죠. 외할머니 생각도 나고
그 아버지 생각도 나고 하는 그 막 그 본인이 이 자리까지 와서 아버지가 살아있었더라면 단 한순간이라도 아버지한테 이 모습을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 막 너무너무 그 애틋한 그 마음을 부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그때 막 너무 절실하게 그게 와닿았어. 그때부터 임영웅한테 입힌이 된 거죠. 그때부터 완전 꽂혔다. 응, 완전 꽂혔지 그때부터. 노래도 잘했지만은 그 임영웅이 그 어떤 그 살아온 그 마음 그런 것들이 엄마가 너무 가슴에 와닿았어. 하여튼 그 남같지 않은 그 마음 그렇게 공감 형성이 많이 됐었지. 그러면 이제 임영웅이라는 가수가 그런 노래도 감동적으로 하는 것도 맞는데 이게 또 비주얼적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좋아한단 말이지. 그러면 엄마가 봤을 때 이 임영웅이란 가수 헤어스타일 중에 제일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되는 거 내가 예시를 들어줄게. 첫 번째는 완전히 이마를 넘긴 스타일 1번. 넘기는 거? 완전 넘긴 거, 올백으로 넘긴 거. 2번은 반만 넘긴 거. 그리고 3번은 이제 머리를 다 앞으로 내린 거. 이 중에 뭐가 제일 마음에 드십니까? 반만 이렇게 요즘 하고 나오대? 반 이렇게. 아, 반만 올린 머리? 그 머리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 그걸 반깐 머리라고 하는데 그게 제일 좋다. 그게 괜찮아. 그리고 이게 또 옷 스타일 중에서는 또 뭐가 제일 나은지를 내가 또 질문을 해볼게. 엄마는 임영웅이 노래를 부를 때 너무 행복해 보이거든? 네. 사실은 처음에 노래 부를 때 너보다 나이가 많은 줄 알았어. 양복을 딱 입고 부르는 그 모습이. 아, 정장 입은? 정장 입은 모습이 좋아. 아, 수트 입은 모습이 제일 좋다. 나는 수트가 잘 안 노래하는 어울리는데. 때 너무 행복해 보여. 나는 잘 안 어울리는데. 키 때문이겠죠? 언니는 그건 아니고. 아, 그건 아니야. 처음에 그 노래 불렀을 때 그 모습이 눈에 배어서 그런지 그리고 노래할 때 너무 행복해 보이잖아. 예능할 때보다는. 그렇죠. 그 모습이 좋은 것 같아. 그러면 이 엄마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엄마의 아들은 아니지만 아들로서의 임영웅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처럼 느껴지는지 짧게 한번 말해 주시죠. 아드님은 너무 좋지. 네 동생 같아요, 지금. 아니, 그게 아니고 엄마 아들이라는 게 아니라 엄마라는 그 모성의 입장에서 이 아들로서 존재하는 이 임영웅이란 사람, 남의 아들이지만 그 아들이라는 타이틀을 단 임영웅이라는 사람을 봤을 때 어떤 사람인 것 같은지. 너무 좀 진실되고 좀 마음이 좀 어쨌든 임영웅을 보면 마음이 좀 애틋해. 이제 뭔가 자꾸 이렇게 해주고 싶고 이렇게 뭔가 보호해주고 싶고 그런 모습 같아. 모성애가 막 나온다. 그런. 그러면 이게 뭐 임영웅이란 가수가 지금 많은 팬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목표 중에 하나가 그 굉장히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 게 1순위인데 이런 임영웅이라는 가수랑 어울릴 만한 그 배우자가 있다면 어떤 사람이면 좋을 것 같아? 이제 엄마 입장으로 봤을 때는 임영웅이가 이렇게 자랐잖아. 그 형제도 없고 엄마 밑에서 아빠 없이 굉장히 이렇게 자랐잖아. 그렇죠. 그래서 좀 뭔가 임영웅을 굉장히 이렇게 좀 이렇게 이해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그러니까 임영웅이가 그 여자를 사랑해서 보듬어 주는 게 아니라 그 여자가 임영웅을 굉장히 보듬어 주고 이렇게 정을 많이 주는 그런 사람을 좀 했으면 좋겠어. 정이 많은 사람. 그럼 마지막 마음이 질문. 약한 것 같아 임영웅이가 이렇게 보면. 네. 약하다기보단 강한데 약간 좀 외로움을 좀 느끼는 것 같은 그런 것 같아 왠지.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그런 걸 느끼지 않게끔 많이 보듬어주고 정을 많이 주는 그런 사람을 기억했어. 그러니까 팬들이 많아도 일단 배우자로서 또 채워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런 좀 정이 많은 배우자였으면 좋겠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제 지금 임영웅이란 가수가 이제 나만 믿어요, 히어로, 그리고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까지 불렀는데, 이제 나만 믿어요는 약간 발라드 느낌이었고, 히어로는 약간 좀 요즘 아이돌 댄스 음악 같은 느낌의 노래이기도 했고, 브리티시 팝이라고 해서 약간 해외 장르의 느낌도 나고, 그리고 별빛 같은 나의 사랑은 정통 트롯이었는데, 이제 다음번 곡이 나온다면 어떤 노래로, 어떤 스타일 노래가 나오면 좋을 것 같아? 팬으로서. 굉장히 좀 감성적인 노래. 감성적인 노래? 충분히 감성적인 노래들인데. 그러니까 트로트 지금 별빛 같은 나의 사랑은 정통 트롯이잖아. 근데 약간 발라드풍을 가지는 굉장히 감성적인 노래. 발라드풍. 정말 어울리는. 속삭이듯이 얘기를 해도 내 사람한테 이렇게 딱 임영웅 노래 들으면 엄마가 뭐가 좋냐면 그 왜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커피를 마시거나 뭐 아니면 뭐 다른 간식을 먹는다 그러면 이게 임영웅 노래를 들으면 이렇게 왜 생크림을 싹 얹어주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 생크림. 생크림을 싹 얹어주는 그런 느낌이야 하여튼. 그러니까 그런 감성을 살려가지고 속삭이듯이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노래 있잖아. 그런 걸 하면 좋을 것 같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못 볼 확률이 크겠지만 만약에 임영웅이란 이 가수가 이 영상을 본다면 하고 싶은 말을 짧게 해주세요. 짧게. 임영웅이한테? 네, 음성편지. 자, 준비하고. 자, 시작! 영웅씨, 지금 모습 그대로 정말 예쁘게 좋은 노래 많이 들려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끝이에요? 모습 자체 전부 다 사랑해요. 다시 얘기해주세요. 모습 자체를 전부 다 사랑한다고. 아들한테 좀 미안하지만. 그런, 참 이상하네, 기분이. 기분이? 자, 어찌됐건, 우리 소천사님들한테도 한마디 한다면 짧게 뭐 있을까요? 소천사님도 나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항상 영웅님 노래를 들으면서 엄마처럼 이렇게 마음의 위안을 찾고 그 모습에서 정말 행복함을 느끼는 것처럼 지금처럼 꾸준하게 영웅님 사랑해줬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하고 따로 전화 드릴게요. 알았어요. 네. 자, 지금까지 이제 저희 어머니 속마음을 한번 들어봤는데 공감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영웅님을 좋아하는 마음은 다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들로서 조금 질투가 나네요. 어쩔 수 없겠죠? 자.